안녕하십니까.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.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은 소유권에만 관심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. 왜 소유권에 대해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부동산을 소유를 해야 본인이 거기서 시세 차익을 남겨 먹을 수 있고 또는 그 임차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를 증식시키는 거잖아요. 이제 법학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여기 뭐 어떤 뭐 방식으로든지 이 법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텐데 특별하게 봐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물권법이란 게 있고 민법에 보면 뭐 채권법이란 게 있어요. 가장 뭐 소유권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전세권, 저당권, 지상권, 지역권, 뭐 유치권, 질권, 뭐 점유권, 뭐 등기된 임차권, 뭐 특수물권, 그다음에 뭐 마을 같은 데 가면은 그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뭐 되어져 있는 공동물권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. 이런 거 있는데 제가 표로 이렇게 나눠 놓다시피 소유권만 돈을 벌 수 있지 나머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법률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뭐 법학 공부를 하거나 내가 무슨 공인중개사를 따야겠거나 법무사가 돼야겠거나 무슨 내가 세무사가 돼야겠거나 이런다면 뭐 법에 뭐 공부도 하고 정의도 하고 이런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런 법률 용어의 개념을 저는 정확히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. 그냥 소유권은 그냥 내 것, 내 명의로 만드는 것, 뭐 이런 개념 대충 어느 정도만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게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쉽게 말해서 전세권 설정에서 내가 임차인인데 임차인해서 여기 무슨 담보적 기능이 있고 뭐 대항력적 기능이 있고 뭐 이런 거 뭐 공부한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무슨 뭐 경매를 붙여서 뭐 어떻게 한들 뭐 해봐야 전세금밖에 못 찾는 거잖아요. 뭐 저당권 이 저당권 한다는 것은 본인이 은행업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나 시세 차익을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. 지상권도 대체적으로 은행들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을 같이 하게 하는 거나 지상권자가 뭐 다른 자기의 실질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장기 렌트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을 거고 뭐 지역권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뭐 나에게 뭐 토지의 이익이 되고 어찌고 저찌고 온갖 뭐 경우의 수도 나오고 하는데 반대로 당신이 반대편 토지 소유자라면 지역권 설정해 주겠어요? 돈 물품 받고? 실무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수천 건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 그 매매 토지 소유자 간에 지역권 설정 사례가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뭐 성인이 되고 나서 지역권 설정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. 뭐 그런 케이스를 뭐 봐본 적도 없습니다. 판례상으로만 겨우 공부를 해봤고요. 제가 뭐 건설회사 다니면서 제가 유치권 공사대금 못 받아서 설치도 해보고 뭐 했지만은 유치권 뭐 설치해가지고 유치권 뭐 어떻게 해서 뭐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이건 공사대금 받아내는 거예요. 뭐 질권 뭐 아무런 문제 뭐 없는 거죠. 점유권 뭐 소유권하고 뭐 분쟁 붙어봤자 어차피 소유권한테 다 깨지는 거고 뭐 등기된 임차도 여기도 임차인이잖아요. 그다음에 각종 뭐 특수물권, 그다음 판례에 의한 뭐 형성된 뭐 마을 공동물권 이런 것은 뭐 절대적인 나의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. 근데 이런 것을 사실은 초보자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그러면 언제쯤 알아야 되냐면 뭐 이런 개념들을 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공매나 경매를 배우게 된다고 하면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. 이러한 소유권을 매매 방식으로 가져온다면 있잖아요. 매매 방식이거나 또는 증여 방식으로 부모님으로 다 가져오거나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. 소유권을 가져올 때 그게 다 정리하고 가져올 거니까. 그러나
이제 경매나 공매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전세권, 저당권, 뭐런 지역권 무슨 뭐 이런 게 설정이 되어지지 않는 물건을 딸랑 소유권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저당권 하나만 돼서 경매로 붙어졌거나 다른 금액의 뭐 채권에 의해서 뭐 임의경매가 되어졌거나 뭐 이런다고 했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그 쉽게 말하면은 소유권만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그 소유권 이외의 법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도 다 달라들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더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실제 경매에서 봐보시면 일반 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것보다 더 높게 낙찰되기도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. 실질적으로 또 경매에서 물건 찾으러 보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또 뭐 좋게 나왔지도 않고 뭐 이런 그 험한 얼굴 붉히고 이렇게 되어지겠죠.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그런 물건만 하게 되겠죠.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전 시간에 알려줬던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? 바로 여러분이 소유권 이외의 그 아래 다른 타 물건을 공부를 하려고 필요 없는 데다가 시간을 너무 허비한다는 거예요. 이걸 허비하게 되면 뭘 몰라버립니까? 제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뭡니까? 그 소유권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면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까지는 모르더라도 현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시세 파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공매나 경매에 부동산 초보자가 관심을 갖게 되면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죠. 쌀데기 없이 이제 속된 말로 뭐 지역권을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, 유치권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, 지상권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, 뭐 또 뭐 분묘기지권을 또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, 이거 도움 안 되는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왕창 뺏깁니다. 그렇다 보면 부동산의 실질적인 뭡니까? 현재 가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것만 공부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.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의 초보자들이나 한 5년 정도의 부동산을 한 번도 샀다 팔았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, 또 10년 정도 넉넉하게 10년 정도 샀다 팔았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유권에만 하고 경공매로보다는 매매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명확히 알아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파악해보고,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을 처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토지 같은 경우가 뭐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소액으로 집터 같은 거 하나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물론 할 수는 있겠죠.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의 일반적인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보면 가장 금액이 적고 돈을 쌈박하게 벌 수 있는 것은 토지 분양권이에요. 아니, 아파트 분양권이에요. 아파트 분양권이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0억에 나온다. 요 최근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억에 나온 것도 많았었죠. 그러면 그런 경우 5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. 지방 같은 경우는 2억에서 3억이잖아요.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나머지 돈은 잔금은 나중에 생각해봐도 될 문제입니다. 여기서 분양권을 잡게 되고 불안해서 분양을 자기가 받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되팔아 버렸다면 이쪽 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었어요. 바로 파세요. 이렇게 하면 공부를 배우지 못해요. 적어도 이 아파트 준공이 2년 6개월 정도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한 2년 정도까지 가져가 보시면,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하게 되고 왜 가격이 오르고 그때 시점이 왜 올랐는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. 저는 항상 생각한 것 중인데요. 이론을 별로 중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. 저는 그 학교 다녔을 때 제가 다닌 대학교가 학력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뭐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하여튼 학교 다녔을 때 그 이론가들을 별로 크게 좀 치지 않거든요. 실무가들이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. 실전 경험이 최고입니다. 책으로 백날 아무리 제가
직장생활 하기 전부터 부동산 관련 책을 많이 읽었고 뭐 다른 종류 책도 뭐 역사 책도 많이 있고 뭐 정치 관련 책도 있고 미래와 관련 책도 많이 읽어봤었지만은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. 또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열악한 월급으로 내가 빠른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해서 주식 관련 책과 부동산 관련 책을 수십 권, 수백 권, 거의 천여 권 넘게도 읽었는데 실전에 투입하게 되거나 내가 그 부동산을 사볼까 했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.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그 수박 겉핥기식인 거예요. 그때는 기억이 납니다. 그때는 내가 그 책을 읽고 아 이렇게 고수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. 그럼 그것이 기억이 남고 아 이런 식의 일을 해야겠구나. 그렇지만은 당장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버리면 다 까먹어버립니다. 근데 여러분이 직접 분양권을 하나 투자해 보시잖아요. 그리고 이것을 바로 뭐 한 달 내에 팔아버리고 그러면 사실 뭐 얼마 배우지 못해요. 근데 여러분이 한 1년 반이나 2년 가져가게 되시면 그때 뭐 6개월 단위로 그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이 변하게 되고 자기가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게 되고 또 이러 저런 중개사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. 계속 물어보죠. 언제 또 팔았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가.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실전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실전 공부를 하신 사람이 최고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하나 해보는데 한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잖아요. 이런 것 샀다 팔았다를 여러 번 해보시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아파트 분양권이 가장 물건은 쉽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회가 된다면 토지 분양권도 해보시고 토지도 소액 같은 거 샀다 팔았다 해보시고 토지 같은 경우는 가장 만만한 게 지구 단위 내에서는 전부주택 부지나 단독주택 부지예요. 금액이 그런 것도 지방은 한 뭐 3, 4억 하죠. 그러면 10%만 그것도 넣으면 됩니다. 지구 단위 바깥의 땅은 예를 들어서 집터 정도 산다고 하면은 근데 개발지 옆에를 그러니까 가까우면 좀 금액이 클 거고 개발지 옆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런 것도 뭐 쉽게 말하면 돈 1,000만 원 이하도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물론 개발지 옆으로 멀어져 버리면 돈이 뭐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거를 했었을 때 토지도 경험을 해보고 저는 경험을 해본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토지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바닷가에 있는 거 대지 같은 거 조그마한 200평짜리 그런 거 경매로 뭐 소액이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? 받아놓고 한 10년 놔둬 보십시오. 그러고 놔둬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기가 제일 잘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주변에 공부를 다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학습용으로 하나 사주셔도 괜찮을 겁니다. 그런 소액 정도는 그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상가를 뭐 도전해 보시고 뭐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그 현재 가치를 파악하고 그 현재 가치 이게 토지도 아파트도 샀다 팔았다 해보고 아파트 분양권을 처음에 먼저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벌어야겠죠. 그다음에 이제 토지도 한번 등기까지 쳐서 또 샀다 팔았다 해보고 토지도 샀다 팔았다 해보고 상가도 샀다 팔았다 다 해보고 이제 상가 중에서는 제일 쉬운 게 아파트 상가예요. 아파트 상가도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벌어본 다음에 내가 현재 가치를 파악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몇 번 1, 2년, 3, 4년 보유해서 팔아보면 경험이 있으면 이제 미래 가치가 눈에 보여 들어옵니다. 그건 경험에 의해서 저는 파악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. 미래 가치는 어떻게 설명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현재 가치, 미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저는 최소한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이상 부동산을 매매의 경험을 소유권 개념을 이렇게 매매 방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공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요 지금 소유권 이해 물권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법전에서 나와져 있는 이런 공부는 제가 볼 때 돈이 하나도 안 돼요. 그 전세권의 정의, 저당권의 정의, 뭐 지상권의 정의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돈 될 것 같습니까? 거꾸로 정말 돈 되는 사람들은 그 경매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10년이나 20년 이상 했었던 지역 지상권을 깨트리는 방법, 예를 들어서 뭐 지역권을 깨트리는 방법, 유치권을 깨트리는 방법
이런 것을 삐짓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공부하신 사람이 돈을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부동산 초보자가 여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제가 먼저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초기부터 경험도 없으신데 여기를 이렇게 투자해서 경공매로 돈을 받기라는 굉장히 힘듭니다.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고 초보자분들은 그런 순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까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